엑스와 함께하는 시드 크레센도 3회에 이어서 오늘 4회도 같은 분들과 함께합니다. 시드 크레센도는 씨앗을 의미하는 시드와 음악 기호로 크레센도는 점점 더 크게를 의미하는데요. 그 스타트업이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3회 때와 마찬가지로 함께 VC 킹님과 또 AC 킹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VC님, VC 킹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퀀텀 벤처스 코리아의 강승순 심사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3회 이어서 4회 때도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신가요? 네, 3회 처음 출연하기 전에는 조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앞으로도 쭉 하고 싶네요. 네, 이 자리를 이제 넘보겠다. 좋습니다. 우리 에이스킹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드 크레센도에서 고정 패널을 맡고 있는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강성국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오늘 소개해드릴 대표님을 모셔야겠죠. 네 번째 기업 대표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세계 유일 기저귀용 천연 흡수체를 개발해서 친환경 기저귀를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마린패드 대표 허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나와주신 대표님께서 가장 뭔가 저희 아빠 같으신 분, 가장 뭔가 분위기와 이미지가 포근하시고 오늘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전 좋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 네. 그럼에도 제가 칼 같습니다. 네. IR 발표는 딱 5분밖에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딱 5분 시간 지켜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저귀는 아기 건강과 환경을 파괴하는 미세 플라스틱 화학업체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아크릴산이라고 하는 성분은 피부에 닿은 피부를 썩어버리게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물질입니다. 실제 이 물질이 적용된 생리대가 2017년, 2020년 두 번의 생리대 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걸 이용한 탐폰에 사용이 돼가지고 실제 다리를 절단하거나 사망을 한 사례가 굉장히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고분자 흡수체라고 하는 물질은 안전하지 못한 물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실제 기저귀에 적용됐을 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자 아기에게 사용됐을 때는 이게 수분을 강력하게 흡착하기 때문에 기저귀 속의 온도를 증가시켜서 정자를 발생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서 남성 불임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2000년도에 독일 킬대학 연구진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기저귀를 사용한 사람들이 2015년에서 19년 동안 5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47% 정도의 남성 불임 환자가 증가됐다는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데요. 여자 아기가 사용했을 때는 생리대보다 5배에서 수십 배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성인 여성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아기들이 사용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그 최저 출산율인데요. 기저귀 남성 불임 유발 위험이 기저귀에 있는데 이 기저귀를 사용하는 아기가 실제로 남성 불임 47% 증가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0.78명도 아니고 0.7 몇이라는 그런 세계 최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불안합니다. 실제 그 육아맘들은 이런 생리대 사용됐던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기저귀 사용된 걸 보고 흡수체가 없는 기저귀를 찾는 그 육아맘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친환경 기저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또 두 번째 문제는 이 그 미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인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매일 하루 600만 정도의 기저귀가 사용되고 있고 3.6톤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기저귀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나게 되면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하게 되는데요. 매립을 하게 되면 기저귀를 그냥 매립하면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바로 환경 문제가 생기고요. 소각을 한다 그러더라도 이게 흡수체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00% 그냥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환경 문제의 핵심 원인이 기저귀 생리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이 대체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세 가지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현재까지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성능인데요. 흡수율이 최소한 15배수
뭐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전 세계 최고 흡수율이 10배수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술적으로 셀프 블라킹인데요. 생리대는 한 번 이렇게 흡수하고 나면 그 다시 교체를 하는데 기저귀는 10번 정도까지 계속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흡수한 그 오줌이 두 번째 들어가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셀프 블라킹이라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제 해결이 두 번째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소재가 많아요. 다양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소재가 되는데요. 현재까지 기술 개발된 거는 카라기난, 그다음에 해파리 같은 건데 해파리 몇 마리 잡아서 뭐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것은 전 세계에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흡수율이 25배로 통과했고요. 셀프 블라킹 해결했고요. 저희는 소재가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키틴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용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현재 있는 그 흡수율은 10배수 미만인데 저희 거는 25배수, 약 2.5배수 획기적으로 향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든 흡수체는 수분을 저장한 후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천연 나노 섬유로 만들어진 그물망을 만들어서 수분을 저장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그림이 보이시죠? 저렇게 나노 천연 그물망을 만들어서 저 속에다가 수분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리대 시제품을 만들었고요. 생리대를 만들었고요. 생리대는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저귀를 이제 지금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린패드. 그래서 기저귀는 뭐 세계 시장이 국내 시장만 해도 6천억인데 영유아용만 6천억. 그다음에 뭐 요즘은 성인용도 많아가지고 한 1조 원 정도 이상이고요. 세계적으로도 100조 원 이상의 기저귀만 이렇게 시장이 되고, 그다음에 생리대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기저귀를 통해서 생리대, 그다음에 반려견 패드, 아이스팩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4사람인데요. 저는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CTO를 맡고 있는 서영범 교수님, 충남대학교에서 환경소재공학과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세계 최초로 이 부분 바다 나노 섬유를 개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자인 이윤우 소장, 그리고 저희 정창윤 부장은 제지공장 이런 쪽에 설비 전문가입니다. 기저귀를 만들거나 생리대를 만들 때 저희가 만드는 흡수체는 1톤일 경우에 생리대를 100만 장 만듭니다. 그래서 생리대는 1g 정도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리대 1g 안 들어가기 때문에 1톤만 하더라도 100만 장을 만들고, 그래서 1톤만 만들면 매출이 최소 5억 원에서 한 7억 원 정도 되는. 그다음에 기저귀를 만들었을 때는 기저귀는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 1.2억 원 정도 해서. 그리고 저희가 최소한 30에서 40% 이상은 충분한 순수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올해는 이제 시제품까지 다 만들고 내년부터는 양산을 하려고 하고요. 초기에는 한 2톤부터 생산하게 되면 내년 1년만 지나게 되면 투자한 금액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성이 아주 뛰어나고요. 저희가 추후에는 한 10,000톤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저귀에만 한 300만 톤 정도 쓰는데 우리가 10,000톤 정도만 하더라도 1조가 넘는 매출. 그리고 소비자들은 현재까지는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나쁘기 때문에 굉장히 찾고 있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걸 온라인을 통해서 주로 매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이걸 SNS를 통해서 홍보하거나 크라우드 펀딩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만약에 기저귀를 사야 되는데 저희 기저귀와 현재 있는 기저귀, 현재 있는 사용하는 기저귀는 부모 입장에서 사용을 했는데 내 아기가 불임이 될 수도 있다. 내 아기가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저귀와 저희 기저귀 어떤 걸 사용하시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뭐 마케팅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발표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5분이 지났지만 제가 아빠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네. 근데 오늘 너무 좋은 패널 분들일 것 같은 게 사실 일단 제가 여자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민감할 수 있는 이런 소재 제품인데 이야기하기가 편하다. 두 번째, 지난주 육아휴직 때문에 아들을 낳으셨어요. 아, 예. 그래서 정말 기저귀에 대한 관심도가 누구보다 높으실 것 같아서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고 또 숫자 정확하게 봐주시거든요. 사실 저는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일단은 좋은 건 알겠어요. 그리고 요즘 뭐 ESG 경영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건 누구보다 알겠어요. 다만 그만큼 좋은 만큼 비싸지 않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생리대가 요즘 이제 유기농 생리대가
한 500원에서 700원. 지금 이거 이제 나트라케어라고 해서 또 수입하고 있는데 이거 700원, 600원, 700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흡수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워낙 그 미세 플라스틱 화학 흡수체 문제 때문에 여자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저 이거 써요. 네. 많이 쓰시죠. 근데 저희들이 이 제품과 비교해 보면 이 제품은 흡수율이 굉장히 흡수체가 없어요. 저희 거는 흡수체가 들어가는데 성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성능은 굉장히 더 뛰어나면서 가격은 이거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네. 왜냐면 더 낮게 하면 또 이상하니까. 국산보다는 비싸지만 이제 해외 제품보다는 아니면 해외 저렴하다는 제품이나 국산 제품이나 이 제품은 똑같이 모드리선이라고 하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500원, 700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현재 500원 정도 이렇게 해도 아까는 5억 정도인데 실제로 뭐 퀄리티를 따지면 800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저귀 같은 경우는요? 기저귀, 그래서 저희가 이 기저귀에 들어가는 게 1g, 아까 말씀드린 1g 해봐야 뭐 지금 현재 소량으로 생산하는 기준에서 한 10원 정도 차이 나고요. 기저귀 같은 경우는 한 50원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데, 예, 실제 뭐 우리가 기저귀도 좀 좋은 거는 요즘 한 800원, 1000원씩 합니다. 그래서 50원 때문에 뭐 못 살 그런 부모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실 생리대는 어떻게 보면 한 달에 뭐 한 번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 기저귀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아기들이 하루에만 해도 진짜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뭐 10장 쓰는 게 아니라 막 몇십 장 쓴다고 들었는데 그럴 때도 가격이랑 이 퀄리티 측면에서 그래도 퀄리티가 더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랑은 사실 30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기저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저희 아기가 이제 31일 차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태어난 지 31일 차가 됐는데 아직도 기저귀 하루에 뭐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 7장에서 한 10장 정도 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딱 눈으로 보기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좋은 건 줄 알겠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제 통풍이 잘 되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기저귀를 열어보면은 아기가 뭐 이제 소변을 본다고 제가 바로 갈아주는 건 아니니까 딱 열었을 때 그 뜨끈뜨끈한 그 기운이 있는데 특히나 여름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고 막 이제 더우니까 막 이렇게 부채질 해주다가 오줌총도 맞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런 통풍적인 측면에서 기능이 그 기존의 제품들보다 훨씬 잘 되어 있다면은 부모로서 충분히 저는 돈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 뭐 아까 뭐 50원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면 저는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라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흡수율이 좋은 게 통풍도 잘 되는 건가요? 통풍은 이제 기저귀 자체의 구조인데요. 그건 기저귀 OEM-하는 제사들이 다 그걸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P&G라든지 kimberly라든지 우리나라 제조사들도 통풍이 잘 되게끔 아예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부분은 거기서 흡수체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좋은 그게 되는 데다가 저희 흡수가 들어간 거니까. 더 좋은 거네요. 네, 더 좋은 거. 현재 그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 말씀하신 건 기본 되는 거. 기본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흡수체가 들어가서 건강에 흡수체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사용하는 화학업체는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기저귀를 착용하는 순간에 여기 안에가 건조해지고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정자 발생이 금속합니다. 그런 문제인데 이제 저희 걸 사용해야 되면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유저 측면에서의 의견을 들었고 우리 VC 킹님께서 보셨을 때 딱 VC님께 이 IR이 왔다. 딱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ESG, 뭐 탄소 절감, 이 핫한 테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테마로 펀드도 많이 출자도 제안도 했고 저희도 이제 그 그린 뉴딜 펀드라는 거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고 저희 회사가 그래서 관심은 가는데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이 아이템으로 투자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가 없고 그러면 현재 기저귀는 아직 개발 중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거는 개발이 다 됐고요. 흡수체를 생산을 해야 돼요. 생산하는데 이제 생산할 비용을 위해서 투자금을 지금 유치한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생산은 그럼 외주 생산? 아닙니다. 기저귀와 생리대는 외주 생산이고요. 흡수체가 핵심 기술인데 흡수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합니다. 그러면 그 흡수체를 생산하는 캐파가 어떻게 될까요? 초기에는 한 2톤 정도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한 2톤을 하려고 하니까 한 20억에서 한 35억. 왜냐면 이 공장이라는 게 뭐 기본은 조금만 해도 한 20, 30억. 2톤을 하려면 뭐 며칠이 걸린다던가. 한 달에 2톤입니다. 한 달에 2톤을 생산할 수 그래서 있고. 초기에 그렇게. 그러면 1g의 하나의 기저귀니까. 생리대가. 생리대가 1g에. 네, 한 100만 장이죠. 1톤을 하면 100만 장, 2톤 만들면 200만 장. 그래서 그거를 1톤당 한 5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타겟하는 거는 한 10,000톤 정도. 그럼 그 흡수체 그 원자재는 어디서? 네, 저 원자재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키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굉장히 많은 곳에 나오는데 새우 껍질, 게 껍질, 뭐 홍게 껍질, 랍스타 다 국내에서 그러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 초기에는 저희들이 그 하는 게 국내에서 홍게라든지 그다음 게 껍질, 새우 공장 같은 데서 그 새우 껍질 까는 공장에서 새우 껍질 까고 버리는 것들이죠.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직접 받아서 그러면 비용이 안 든다고 보면 될까요? 폐기물이니까 비용이 저렴한 거죠. 저렴. 예, 왜냐면은 그건 공짜라고 하더라도 이동하는 비용이 또 있기 때문에 씻고 그러니까 이동 이런 비용만 있으면 되는 건지 씻고. 네. 그런데 이제 저희의 문제는 현재 저희 경쟁사가 LG화학, 스미토모, 바스포 이런 회사인데 연간 50만 톤에서 100만 톤을 생산합니다. 근데 거기는 원재료 값은 비슷한데 부대 비용이 낮기 때문에 전체 화학업체는 한 3원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뭐 2톤 생산하니까 굉장히 작은 양이다 보니까 부대 비용이 한 10몇 원 정도 들어서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저희가 한 10원 비싼 이유는 원재료나 이런 게 비싼 게 아니라 생산량 때문에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10,000톤 정도 생산하게 되면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10,000톤 정도가 돼야 그들하고 비슷한 가격대로 갈 수 있다. 예, 그때 되면 뭐 사실은 뭐 3원, 5원 때문에 기저귀를 뭐 사고 안 사고 생리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게 그리고 저희가 기능이 더 좋다면 3원, 5원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기술은 엄청 좋고 이 생리대는 이 꽉도 이쁜 것 같아요. 네. 네,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보통 생리대든 기저귀든 보통 구매하는 분은 여성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저 개인적이라 이건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 기저귀 겉에 디자인은 솔직히 좀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조금 레트로하다고 해야 되나? 네, 좀 옛날 제품 같은 디자인이었어요. 이런 걸 포함해서 이제 저희가 온라인 판매도 해야 되고 뭐 아까 SNS 뭐 이런 것도 다 하신다 했는데 이런 디자인부터 이런 홍보 뭐 이런 거를 하는 직원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것도 외주를 주시는 건지. 네, 사실 뭐 그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 기저귀 지금 현재 디자인이 이게 한 개가 아니고요. 몇 개를 만들었고요. 생리도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이라는 게 취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 디자인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럴 수 네. 있죠. 왜냐면 저희가 또 다른 것도 있고요. 이게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잘 모르는 올리브영 같은 데서 샀는데 약간 여기 뭐 유기농 인증 뭐 이런 게 붙어 있어야 네. 사실 사거든요. 네. 미국은 뭐 그런 거 필요 없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거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인증 마크 있으면 당연히 붙습니다. 인증 마크. 그렇죠. 있으면 일단은 고르고 보고. 근데 이 디자인도 저는 사실 좀 이쁘긴 하거든요. 서구식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 한국 서구식이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디자인 뭐 이쁘든 안 이쁘든 주관적인 거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마케팅 홍보 뭐 이런 걸 하는 전문 인력이 내부에 있는지. 첫 번째는 저희 디자인은 저희가 해서 외주해서 지금 막 개발을 계속했고 앞으로도 디자인을 한 몇 번 더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고 두 번째는 마케팅 전문 인력은 현재 저희가 2톤 정도를 생산했을 경우에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애기들이 아까 신생아 같은 경우에 667명밖에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0장씩 쓰기 때문에. 그럼 한 달에 300장인데 20만 장을 만들어 봐야 667명밖에. 근데 전 세계 아기가 한 2억 명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사겠다는 벌써 저희들 개발 전에도 벌써 사겠다고 벌써 연락이 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뭐 마케팅을 할 양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2년 정도는 이미 뭐 예약 주문이 다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는 없는데 그 VC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뭐 그 전문 마케팅 인력을 채용을 하라는데 마케팅 할 지금 양이 없어요. 양을 그럼 예상하시고 있는 양을 예를 들어 저희가 진짜 괜찮아서 뭐 처음 지금 투자로는 뭐 10만 톤 뭐 그 정도만 했다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다. 그러면 확 투자금을 늘려서 유치하시고 더 확 빠르게 가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있는데 그러려면 너무 많이 힘듭니다. 지금 우리 경쟁 상대는 1조 원 정도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당연히 이런 대기업만큼은 할 수 없겠지만 이제 저희가 그래도 하려면 어느 정도, 왜냐면 투자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많이 빨리 높게 나오고 빨리 돼야지 되는데 저희가 뭐 독보적인 기술일 수는 있으나 이게 매출이 나오려면 결국 많은 물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저희 2톤만 하더라도 매출이 10억입니다. 네, 120억, 1년에 120억이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0톤만 하더라도 1톤당 5억이라고 생각하면 500억입니다. 그럼 주로 판매 채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SNS를 가지고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벌써 SNS에서 언제 나오냐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홈쇼핑을 통해서 실제 우리나라의 성공 사례가 홈쇼핑인데요. 뭐 일본의 군 기저귀가 홈쇼핑 들어와서 이게 1000억 대박이 났고요. 실제 생리대 파동이 났을 때도 홈쇼핑에서 여기 이 기저귀 이거하고 오드리션이라는 게 매진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그 판매 채널은 일단 SNS로 홍보는 이미 하고 있고, 판매 채널은 1차 타겟이 홈쇼핑. 홈쇼핑이나 저희가 직접적으로 라이브 쇼핑 제가 가서 직접적으로 해도 되고요. 저는 사실 저희가 개발한 제품 갖고 라이브 쇼핑, 홈쇼핑 가서 판매 다 해봤고요. 그립 가수도 다 해봤고, 소비자들이 실제 이 개발하신 분들, 제조하신 분들이 했을 때 굉장히 홍도가 좋아요. 네, 그러면 이런 홈쇼핑하고 현재 뭐 얘기하고 있는 홈쇼핑 채널이 현재 제품이 아직 안 만들어져서 했는데 홈쇼핑의 자격증도 제가 홈쇼핑 진입할 수 있는 자격증도 제가 다 땄고요. 홈앤쇼핑 여기 뭐 잘 알기도 하고요.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그 1차는 홈쇼핑이고 홈쇼핑에 잘 된다. 그리고 저희도 미래에는 물량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뭐 설비까지 다 갖춰진다. 그럼 그 다음 타겟은 저희들이 이미 그 아마존이라든지 해외 쪽에 이미 그 채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마존에 우리가 판매를 해봤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뭐 우리나라 휴대폰 케이스만 갖고 2,600억씩 팔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존에 판매했을 때 소비자들이 제품이 좋다고 했을 때 파괴력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을 통해서 전 세계 한 14개국 정도 진출해 있는데 그쪽으로 그냥 가면 바로 되고요. 저는 사실 16년 동안 해외 수출을 했습니다. 국내 제품을. 해외 수출했는데 바이어들한테 수출하게 되면 그건 뭐 제 전공이니까 너무 잘하는데, 왜냐하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 안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도 훨씬 더 소비자들이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직관적인 만큼 한번 사기 전에는 그 페이지를 얼마나 잘 만드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도 이제 외주를 그거 굉장히 좋으신 말씀. 그래서 그렇게 최근 들어서 그렇게 하려면 그 브랜드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브랜드가 등록돼야 되는데 저희는 이미 브랜드 레지스트리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이제 초기에 들어갔을 때는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텍스트만 갖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된 사람은 동영상도 올리고 자기들과 우리나라 지금 그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처럼 꾸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도 이미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은 돼 있으시고 제품이 없습니다. 네, 그거를 그냥 누가 이제 등록은 다 돼 있으니까 누가 이제 디자인을 하실 수 있는 건지. 그건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디자인 전문가들이 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거기다 외주를 지금 현재는 전부 다 그렇게 외주를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 VC들이 많나요? 저희들은 목표는 이제 팁스인데요. 팁스 쪽에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도 사실 잘 안 믿어주니까, 정말 당신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했느냐 이런 게, 사실 여기 오니까 바로 옆에 LG가 있었는데 LG는 2년 전부터 찾아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같이 개발하자고 계속 했는데 저희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LG는 자꾸 우리 기술의 유출이 있어가지고 LG 생활건강하고는 저희가 2년 전부터 뭐 연구실도 찾아오고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찾아오고 막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안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기술을 해양수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신기술, 국가에서 하는 신기술 인정 제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다가 이제 제출해서 이번에 최고점으로 저희가 해양수산 신기술 인정을 이번에 7월 10일 날 받고 이미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술이 정말 독창적인 기술이고
현재까지 세계에 없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뭐 14분의 그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이 이제 다 검증했기 때문에 이제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뭐 그런 거 이제 평가 등급 같은 걸 발표 자료에 그냥 한 페이지 정도에만 첨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해양수사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재단에서 그린 위드유라고 하는 그쪽 프로그램에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해외에서는 국내는 별로 이름을 못 보는데 미국에서 IR 경진대에서 2등도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 유치 뭐 팁스만 바라보시고 계신다고 제가 판단하면 될까요? 현재 저희가 저희가 그동안은 솔직히 아까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팔 거냐 아마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아직 판매 단계가 아닌데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더니 생리대 이렇게 하니까 무슨 남자가 나이 든 사람이 파는 이래가지고 계속 탈락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묻는 거는 그 계획은 달라질 수 있어요. 계획대로 가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 계획에 한 뭐 70%만 가도 저희는 박수를 쳐요. 저희가 투자할 때. 근데 지금은 당장은 물건이 없어도 저희가 알고 싶은 VC 입장에서는 그 판매 전략하고 계획이 한 최소 향후 3년, 5년은 디테일하게 돼 있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그대로 못 갈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얼마나 자세한 준비를 했고 얼마나 네트워크가 있어 보이고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장표로 한 장 중 한두 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만큼 못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전략만큼 하면 대단한 기업인 거고요. 저희는 사실 그 반대로 저희 만들어지자마자 중국 기업이 중국에서 좀 큰 기업이 와서 벌써 MOU를 하겠다 해서 수출을 해달라 이런 기업도 있고요. 뭐 전 세계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구두로 하신 내용을 다 장표로. 근데 저희는 사실 안 할 거니까 그기랑. 그러니까 안 할 거라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메일 온 증거 같은 게 있거나 이런 걸 다 첨부해 주시면 되게 지금 좋아요. MOU 있고. 맺은 거 있고 이런 거는 그런 게 다 이런 저희 IR 자료에 들어가 있으면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투자를 받으실 때. 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사실 저희가 3회 때도 VC 킹님이랑 촬영을 했지만 이런 질문을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VC 킹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신가 보다 어느 정도 그러면 IR을 또 나중에 따로 받으실 수도 있는 거니까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물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좋은 거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첨가해서 이렇게 메일로 주시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요즘 ESG 경영은 사실 필수기도 하고 그런 게 사실 너무 핫한 거잖아요. 탄소 절감은 정부에서도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취지고 기술력도 확실하다면 또 바로 어떻게 보면 수익이 바로 날 수 있는 구조잖아요. 플랫폼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템이 되게 좋으면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템만 갖고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뭐 팀 구성, 뭐 영업력, 아니면 이제 대표님,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 하는데 보통 이제 되게 아이템이 좋으신 분들 중에 자신감이 많고 그런 건 되게 좋은데 투자를 한번 받으면 솔직히 좀 귀찮으신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요청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당연한 건데 이거 왜 자꾸 요청하지라고 느끼시는 대표님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적으로 이제 저희도 저희 돈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적으로 남의 돈을 받아서 저희가 펀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요청을 많이 드리는 거고, 뭐 그렇기 위해서 조금 더 자료를 조금 업데이트 해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적으로는 이제 투자를 향후에 계속 받으실 텐데 아이템이 좋으니까 그럴 때는 아마 조금 유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대응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투자를 받게 되면 사실 투자자에게 해줘야 될 일이 많은데 그걸 제가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 부사장이 이제 그쪽에 담당을 해서,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가끔씩 가다가 뭐 회사 진행 사항도 알고 싶고 그다음에 앞으로 투자한 사람 다른 사람들의 정보든 뭐 시장 동향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사실 제가 그걸 대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사장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부분에서 VC가 알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기술 평가를 받을 때도 알고 싶은 부분이 좀 달라가지고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뭐 기존의 생리대라고 하면 똑같은 것 같으면 비슷한 걸 하는데 저희는 다른 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좀 만들고 하다 보니 좀 자료가 제가 직접 다 만든 거다 보니 좀 투박합니다. 이게 충분히 맞는 말씀이신 게 세대 차이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의 스타트업이 좀 젊은 세대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IR도 조금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약간 유니크하고 좀 이쁘게 만들고 디자인도 이렇게 이쁘게 하는데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기술과 능력과 실력이 있지만 이 디자인 측면에서는 약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완전 트여 있어서 어린 친구들을 영입하느냐 또 거기에 있어서는 또 보수적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외주를 맡길 수도 있지만 또 고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열려 있으면 왜냐면 또 사업가분들은 사실 좀 열려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는 좀 맞춰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열려 있지만 막상 또 연륜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기술이라던가 여유라던가 이런 측면은 확실히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장표 디자인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희 회사는 주로 소부장 투자를 많이 해서 저희는 되게 공장도 많이 돌아다녔고 저는 그래서 장표의 디자인은 저는 별로 괜찮다고 보고 내용적인 거 최대한 넣으실 수 있는 걸 넣으시는 게 좋아요. 증거 자료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그거 말고도 실제 생리대를 작년에는 우리나라 한 100분들한테 직접 이런 걸 갖다 하면은 어떻게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 해서 직접 그 설문조사도 다 했습니다. 네, 그런 자료가 너무 좋으신데 84% 정도가 쓰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거를 넣으면 VC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네, 저희는 약간 이렇게 숫자랑 이렇게 뭐 증명된 자료 같은 근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어펜딕스든 뭐로 이렇게라도 들어가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그런 자료와 해양수산 신기술은 이제 이번에 온 거고요. 뭐 해양수산 신기술은 신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좀 다른 것들은 자기 비용을 내고 하는 건데 해양수산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거는 또 이렇게 특허 출원도 넣어 놓으셨잖아요. 네. 이런 것도 여기다 넣으면 다 있습니다. 네. 뒤에 있습니다. 네, 약간 막 그래서 더 좋을 것 같고 사실 오늘 되게 굉장히 저도 뿌듯한 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뭔가 아빠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 이렇게 우리 VC 킹, 우리 조력킹님 보셨잖아요. AC 킹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VC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물어보셨던 적이 없는데 오늘은 유독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MC로서 좀 좋은, 기분 좋은 좀 방송, 기분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취지에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에이시킹님께서 좀 마지막으로 아빠로서로도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사실 생리대는 제가 착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네, 계속 저도 이제 A씨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저귀에 꽂혀가지고 계속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물량에 관련해서 이제 지금 계획상으로 지금으로서는 그 물량을 이제 뭐 10억 뭐 매출이 난다고 해도 667명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기저귀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이게 뭐 한정 판매해서 한 번 사가지고 그때만 쓰는 게 아니라 계속 기저귀는 써야 되는 거고 애들은 좀 예민하기 때문에 신생아들은 특히나 기저귀 바꾸는 것도 되게 막 기저귀 탄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물량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계획이 없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기가 너무 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뭐 3팩 정도밖에 못 산다 내가. 그러면 3팩 쓰고 나서 당장 또 더 사고 싶은데 애는 이걸 이미 여기에 적응을 했는데 없다고 하면 저는 원래 쓰던 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아이랑 또 씨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그 VC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제 그 물량에 대한 확보에 대한 그 계획들이 좀 더 확고하게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게 2년 전에 저희들이 다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이 공장이라고 하는 걸 아무리 작은 공장도 한 20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 20억을 투자하려고 하면 제가 벤처 캐피탈에 얘기하면 아무도 투자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한 500억 정도만이라 좀 투자해서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는 이렇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신생아가 되고 나면 1단계 기저귀, 2단계, 3단계 가야 되는데 그 물량을 하려고 하면 좀 규모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사실 기술이든 생산이든 다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이라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단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아까 우리 버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수익성 괜찮네. 1년만 지났는데 이거 투본금이 다 회수가 됐어? 그럼 더 늘리겠죠, 당연히. 근데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투자자의 얘기여서 당연히 저희는 뭐 그게 아니라 뭐 한 5천 톤, 5만 톤까지 해라고 하실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점인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리스크를 좀 많이 줄이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투자 후에는 되게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은 투자금을 유치해야 되고 좀 초기인 만큼은 당연히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셔도 뭐 1년 후에 이렇게 매출하고 이런 걸 잘 보면은 뭐 우리는 뭐 200억을 들여서 공장을 이만큼 지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장표로 이렇게 있으면서 오히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그 말씀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얘기를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사실은 킴벌리라든 P&G와 미국에서 이미 다 MOU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끝나면 저희가 킴벌리나 P&G하고 바로 M&A해서 그냥 엑시트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저희들이 이게 저희가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 기술을 알아요. LG 생활건강, 뭐 일본의 유니참, 카오 이런 기업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 줄 알지만 다른 분들은 그 얘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애기 아빠가 되신 분들한테 정말 오늘 얘기 듣고 나면 이제 이기적이 아니면 못 쓸 거예요. 제발 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마음이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더니 저 벌써부터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M&A 뭐 빨리 하시면 뭐 좋고 되게 좋은 건데 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M&A 목표 밸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미국에는 그래서 저희가 킴벌리하고 P&G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면 친환경이라고 하는 기저귀를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3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4개의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킴벌리와 P&G하고 포스터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별로 우리에 유명하지 않고요. 어니스트라고 하는 제시카 알바가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세 회사가 제시카 알바는 친환경 기저귀 아닌데도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이 회사가 컸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두 회사는 친환경이 하고 싶어도 친환경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미국 가서 제 회사가 세 회사를 이제 컨택을 한 거예요. 자, 제시카 알바 그 회사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거짓말 했으니까 이제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우리 거 쓰면 친환경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랑 M&A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킴벌리는 우리나라에서는 1위인데 미국에서는 세계적으로 2위입니다. 세계 2위인데 저 P&G도 친환경 기적이 없는데 우리랑 손잡으면 바로 이제 세계 1등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이제 저기 P&G 가서는 저희가 한 얘기가 세계 1등 계속 하는 게 아니다. 이제 다른 거 쫓아온다. 빨리 선택해라. 그래서 저희가 3군데에다가 줘서 이제 좋은 밸류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의 ST라고 하는 스웨덴의 또 세계적인 회사가 또 연락도 오게 됐습니다. 전략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여러 군데 해서 경쟁을 붙이는 거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런 곳들이 너무 기술이 좋아서 빨리 M&A를 해서 사갈 때는 싸게 사가고 싶어서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전에 이제 투자를 여러 번 찍어 놓으셔야 밸류가 찍힌 게 있으니 그 후에 M&A 하시면 오히려 더 대표님께서 원하는 뭐 목표가가 저 얼마인지 모르나 더 높은 목표가로 M&A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 하다가 한국 와서 일단은 우리 제품이 시장에 나가면 미국 회사들은 M&A 할 때 자기들의 위협이 될 때 M&A를 하잖아요. 우리 제품이 시장에 나가면 그럼 세계 1등 기업들이 왜 그걸 못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와서 일단 시장부터 나가면 아마존에 이제 저희 제품이 그 킥스타트를 통해서 이제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직접적 위협이 되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있으신 것 같고 오늘 정말 열띤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들 어떻게 보면은 준비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IR을 우리 VC 킹님께도 한번 보내주시면 조금 더 꼼꼼히 보면 좋을 것 같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5회 때 또 만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